네, 안녕하십니까. 생초를 위한 정보처리 기술사 학습. 네, 에피소드 16번째 시험이 한 달 남았을 때입니다. 네, 연말에 이제 기술사 120위 합격을 하고 이것저것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네, 업데이트가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. 벌써 2월 그 다음 시험이 123회가 지금 1월 30일 날 그 123회 시험을 보게 됩니다. 자, 지금 시점 오늘이 1월 1일이니까 1월 30일이면 약 한 달 정도 남았겠죠. 네, 이 한 달이라는 시간이 길고도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네, 첫 번째는 지금까지 공부를 하면서 토픽 노트를 만드셨을 것입니다. 그리고 이 토픽 노트와 함께 이 토픽을 정리한 암기 노트. 보통은 이렇게 많이 만드는데요. 아마 토픽 노트를 암기 노트랑 혼용해서 사용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. 그렇다면 이제 최소 일주일, 이제 한 달이 남았으면 한 달에 뭐 최소한 한 도메인을 하루 내에는 봐야 됩니다. 그리고 암기 노트로 봤을 때는 암기 노트 전체를 하루에 한 번씩 돌려볼 수 있도록 이 정도 속도가 돼야지 전체 이제 암기 기준으로 이 토픽별로 토픽을 본인이 준비한 부분에 따라서 전체를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돌려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계속 암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요. 보통은 이제 토픽 노트로 보통 보게 된다면 저는 한 도메인을 보는데 한 이틀 정도 잡았고 암기 노트를 별도로 돌리는 형태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썼습니다. 그러면 지금 8가지 도메인이면 8일에 한 번씩 도는 거니까 3번 정도 30일이면 3번 정도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암기 노트는 보통 저희가 시험 보기 전에 한 최소 30번 이상은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것도 시간이 많이 남을 때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대한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정독하는 것도 좋지만은 속독 형태로 쭉 읽어보면서 계속 반복을 하는 것이 더 효율이 높은 편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쓰기 연습에 대한 장점 그리고 단점 개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됩니다. 보통 학원을 다니게 되면 쓰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데요. 여기서 나온 장점이 있을 거고 개선점 그리고 이제 멘토 기술사가 해주는 어떤 전략 같은 게 있을 것입니다.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서 자신만의 쓰기 방식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제가 그 1교시에 대한 강의를 교육을 몇 개 올려놓은 적이 있는데 1교시 같은 경우는 보통 2단락에 대한 부분은 동일하게 작성이 되기 때문에 1단락과 3단락 그리고 2단락의 표현 방식을 조금 더 차별화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고요. 2교시의 경우에는 1단락하고 그 다음에 이 목차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가져가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러한 쓰기 연습들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 이제 쓰기가 된다면 보통 2교시에 대한 목차 그리고 표현 방식 이 부분이 함께 돼야 됩니다. 왜 그러냐면 1교시는 이제 하나죠. 그리고 2교시형이 보통 3개니까 1교시에서 조금 못 보더라도 2교시에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기 때문에 1교시는 꾸준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2교시는 이제 문제에 대해 따라서 목차를 연습을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비교 문제를 물어봤을 때 기존의 문제 중에 IoT하고 CPS를 비교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요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러면 보통 1단락의 관계를 표현하고 2단락의 이제 구성에 대한 비교 3단락의 특징에 대한 비교 그리고 4단락의
이걸 융합해서 사용하는 부분, 이런 식으로 보통 풀 수가 있습니다. 이런 것처럼 이 목차 부분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IoT하고 CPS를 어떻게 비교를 하게 되는지, 이런 문제 사실 조금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,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들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목차가 전체 답안을 쓰는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연습들이 조금 되어 있어야 됩니다. 이러한 부분을 준비를 할 때는 보통 기출이나 모의고사에 대한 부분을 목록만 가지고 다니면서 문제별로 목차를 잡아보시면 좋습니다. 이런 목차 연습이 실전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고, 이제 보통 저희가 실전 시험 한 3주 전에 멘토링 과정이 끝나기 때문에 이러한 연습을 한 3주 정도 못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보강으로서 수시로 목차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목차와 함께 표현 방법을 예를 들면 이제 개념도를 그리는 방법, 표를 표현하는 방법,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학속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. 각 학원마다 합숙 과정이 있습니다. 금액이 보통은 비싼 데는 100만 원, 적은 데는 한 뭐 40만 원 이 정도로 아마 할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좀 비싸기 때문에 일주일이 아니죠. 5일 정도 과정에 100만 원, 그리고 최소 40만 원이 든다면은 과연 이때 어떤 부분을 보강할 것인지, 그리고 합숙을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저 같은 경우는 3번 정도의 합숙을 들어갔었고, 합숙을 들어갔을 때 학원 근처에다가 그 게스트하우스를 빌려서 그 먹고 자고 하면서 하루 종일 공부만 했던 시절도 있습니다. 근데 그 합숙을 했을 때 단기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1, 2점 정도를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합숙은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시험 이제 한 달 남은 시점에서 새로운 토픽은 이제 보지 마십시오. 기존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더 잘 표현할 것인지, 그리고 그 토픽 중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부분을 잘 쓸 수 있게 연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이제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. 조금 더 이제 공부하신 게 이제 후회가 되지 않도록 꼭 준비하셔서 모두 다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